너무 좋았고, 릴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타고난 목소리에 노력까지 가미됐는데 되게 고급지게 성장하고 있다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진짜 야성미 있게 진짜 도전적인 거친 모습들이 볼 때, 와, 그 전에 이제 에스파 보컬을 얘기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유영진 네. 분이 계시는데, 윈터의 경우는 그게 버전업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카리나의 경우가 정석대로 그걸 이어가는 느낌이고, 요새 확실히 이슈예요.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제 가창력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회사들이 이제 그런 거에 초점에 맞는 트레이닝도 이제 시작하고 있고, 이지 리스닝은 보통 말하는 소에 기반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노래하는 가창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역을 고르게 왔다 갔다 하거나 다이나믹을 잘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모든 K-음악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K-POP 참참.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입니다. 오늘은 양도성 보컬 트레이너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POP 참참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보컬 트레이너 양두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컬 트레이너 분을 저희 K-POP 참참 프로그램에 모시는 건 처음이에요. 네네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죠. 아, 유튜브 네네네. 채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보컬 트레이닝 전문 채널인 DS 보컬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채널 안에서는 뭐 다채롭게 가수 분석도 하고, 제가 실제로 레슨하는 영상들, 음악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텐츠화해서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소개글 보니까 세스릭스 아시는구나. 보컬 트레이너에게 또 사사를 받으셨다고. 아, 예, 맞습니다. 오, 정말입니까? 아, 예, 예. 직접 가서 배운 제자고요. 네. 이제 뭐 단발성으로 간 게 아니라 이제 매해 찾아가서 이제 선생님께 이제 레슨을 받고, 선생님이 직접 이제 테스트 하셔서 너 이제 선생님 해도 돼 라는 테스트 통과해서 그 인증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친구들 뭐 기초 발성법이나 보컬 트레이닝 하는 법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기획사에서 이제 소속해서 이제 연습생들 가르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스릭스는 정말 세계적인 보컬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네. 저희 K-POP 참참 시청자분들께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믿고 보셔도 됩니다. 아, 네. 네. 오늘 주제는 그러면은 최근에 K-POP 보컬에서 두드러지는 트렌드가 있다면, 경향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최근까지는 이지 리스닝, 이게 대세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테마나 무드,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이 되다가 현재는 이제 퍼포먼스, 이제 라이브나 이런 실력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 라이브에 이렇게 퍼포먼스가 좀 많이 그게 묻게 된 게, 이제 댄서 분들의 이제 활약들이 많이 이제 도드라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에는 이제 뒤에 가려져 있었던 댄서들이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하는구나, 이게 또 음악이 이렇게 어우러지는구나,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고, 그 외에는 점점 대중의 이제 요구랄까요? 음악을 만들 때 이제 작품처럼 점점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서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보컬 트레이닝을 직접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네. 최근에 K-POP 그룹들을 이제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네. 보컬 디렉을 주실 때 네. 가장 좀 유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보통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거든요. 이게 이 친구의 개성과 지금 현재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예술이 잘 어우러져서 소화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어쨌든 개인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느냐 네.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네네. 예,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소화 안 되더라도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이제 네. 많은 능력자들이 붙어서 소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만들어지죠. 요새는 약간 그런 것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아티스트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팬들이 함께 이제 성장하는 것들을 되게 이렇게 같이 경험하고 약간 본인화 시키는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트렌디하게 잡힌 것 같아요. 네. 최근에 K-POP 그룹 가운데 가장 좀 눈길이 가는 보컬이 있다면 어떤 멤버가 있을까요? 네. 일단 돌을 던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이제 아티스트를 이제 추천을 드릴까 하다가 제 생각엔 진짜 좁혀봤는데 두 명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엠믹스의 릴리, 베이비몬스터의 아현, 이 두 보컬리스트가 정말 진짜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릴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타고난 목소리에 노력까지 가미됐는데 되게 고급지게 성장하고 있다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진짜 야성미 있게 진짜 도전적인 이런 거친 모습들이 볼 때 상반되지만 진짜 둘 다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되는 보컬리스트
베스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컬로는 네. 이제 최근 팬들의 가장 큰 인정을 받고 있는 두 멤버라고 할 수 있죠. 아 진짜 잘하죠. 네, 릴리가 속해 있는 팀 엠믹스. 네. 이 팀이 사실 보컬 퍼포먼스, 그러니까 가창력으로 지금 소셜미디어에서는 엄청난 화제입니다. 네, 진짜. 노래 자체가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지 않을 때도 가창력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인지도를 맞아요. 끌어올린 맞아요. 팀이거든요. 네. 트레이너님 보시기에 엠믹스의 보컬의 특징, 그리고 엠믹스 보컬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됩니까? 그래요? 네. I can do this all day. 일단 MX라는 그룹 자체가 제가 보컬의 면면들을 다 볼 때는 정말 경이롭다 싶을 정도로 정말 색깔이 뚜렷한데 하나하나 장점들을 잘 모아놓은 그룹 같아요. 그렇게 돼서 목소리의 기본적인 음역대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고르게 형성이 돼 있고, 또 자기 목소리에서 이제 가창을 하기 때문에 되게 색깔이 다 다른 거를 엄청나게 좋게 이렇게 조합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MX라는 그룹에 이제 JP에서 와 진짜 보컬 쪽으로는 진짜 칼 갈고 나왔구나 싶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개성이 뚜렷하고 거기에서 쌓아올린 노력들이 잘 보여지는 보컬 장점을 갖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혜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혜원 장군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목소리의 특성이 되게 고음도 시원스럽게 나오고 힘도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풀함도 갖춰지고, 뭐 릴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한 목소리에서 되게 부드럽고 여러 가지 고급진 멜로디를 좀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서른 양도 저는 외모도 정말 대단한데, 가창 스타일이 이제 흉성이라고 해서 저음역이 뚜렷한 소리가 있고, 두성이라고 해서 고음역대가 뚜렷한 소리가 있는데, 서른 양은 또 이제 고음이 뚜렷한 소리로 두성구 사운드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고, 베이 같은 경우도 목소리 자체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낮은 목소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제 파워풀함, 다이나믹함, 그리고 톤의 뭐 벌스나 이런 파트들의 매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규진이나 지우 이 두 멤버는 진짜 톤이 랩도 잘하지만 그 랩에서 쓰는 톤들이 자연스럽게 곡들에 어울려졌을 때 이런 톤 깡패 이런 면모들을 좀 보여서 이 멤버들이 다 정말 장점이 제각각으로 너무 잘해요. 트레이너님 보시기에 네. 엠믹스의 보컬 장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이 있다면 혹시 한 곡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곡마다의 매력이 정말 달라서 저는 추천 곡이라고 하면 빠삐용? 빠삐용. 그 곡이 이제 새로운 믹스팝에 딱 신스나 이런 강렬함이 정말 딱 좋고, 진짜 앨범 전체 들어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네. 또 가창력으로 주목받는 그룹 중에 또 하나가 YG의 베이비 몬스터. 와, 네, 거기도 난리 났죠. 네, 이 팀도 사실 가창력으로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린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히 네. 뭐 여러 라이브 콘텐츠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나 네. 보컬의 개성 같은 것들이 제가 봐도 굉장히 좀 독특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아현 네. 멤버의 또 가창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네, 3단 가창, 아, 3단 네. 고음. 정말 난리 났어. 보면서도 파워풀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여기서 이게 되네? 하는데 더해? 너무 잘하는데? 약간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네, 이걸. 랩도 잘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보컬의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확실히 회사마다 뚜렷한 진짜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보컬의 강점이라고 하면 YG 특유의 그 개성을 섞으면서 약간 이렇게 과감함, 터프함, 그리고 쿨함 이런 것들을 되게 터치가 디테일한 것보다 이렇게 턱턱턱턱 이렇게 내놓는 것들이 굉장히 가창력에 좀 도드라지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YG 엔터테인먼트와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네. 이렇게 보컬 단위로 사실 요즘은 가창력에서 인상적인 모습 보이면 네. 그 부분만 파트로 따서 이제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또 주목받는 그룹이 역시 또 에스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SM 하면 또 보컬 정말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짜 명가고요. 네, 그러면서도 최근에 에스파도 보컬로서 사실 주목을 받고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에스파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뭐 역시 SM이다. 역시 SM. 그 특유의 톤이 또 에스파의 경우에는 버전업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에스파 보컬을 얘기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유영진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음악을 가창 스타일 이제 R&B에서 파생한 그 가창 스타일을 기반으로 뭐 특유의 뭐 비강을 많이 사용한 사운드라든가 좀 스트레이트한 톤들,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이 되게 빠르고 그리고 다이나믹이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살려져 있는 이런 가창 스타일을 에스파의 경우 윈터의 경우는 그게 버전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주요한 장점들은 되게 살리되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덜어낸 느낌이고, 오히려 카리나의 경우가 정석대로 그걸 이어받은 느낌이고, 닝닝의 경우는 기존의 자기 스타일과 SM 스타일이 섞인 이런 가창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다른 장르, 다른 음악가들 보컬 트레이닝을 하실 때와 네. 그리고 K-팝 보컬 트레이닝 하실 때 네. 약간 어떤 식으로 좀 차이를 둬서 중점적으로 좀 트레이닝을 하시는지 이런 점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가장 좋은 건 대중이 듣고 싶은 소리를 만드는 게 가장 좋고 음. 이 친구들은 이제 종합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에서 멀어지면 안 되지만 대중에게 표현할 때 한계점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음색 위주로 보통 곡에 만났을 때 이 음색이 되게 특별하고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노래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대 기획사이기 때문에 네. 하이브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너무 좋죠. 네. 네. 그래서 하이브의 보컬 그리고 네. 하이브 그룹들의 어떤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하이브 그룹들의 퍼포먼스, 무대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네. 어떻게 저런 퍼포먼스를 무대에서 하면서 노래까지 하지?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걸 하면서 어쨌든 개성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적으로 뭐 예를 들면 르세라핌이 최근에 컴백을 했으니까 네. 르세라핌이 최근에 이제 활동하는 데서 어쨌든 보컬로서도 네. 그 멤버들이 각자의 개성을 잘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퍼포먼스와 보컬을 어떤 식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요새 확실히 이슈예요.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제 가창력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이슈기도 하고, 회사들이 이제 그런 거에 초점에 맞는 트레이닝도 이제 시작하고 있고,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할 때 좀 약간 격정적인 이런 안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이브 할 때 좀 퍼포먼스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같은 경우가 고개나 상체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가창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격정적인 퍼포먼스가 많이 곁들여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도 이제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많은 트레이너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멤버들도 저는 사실 그렇게 춤추면서 노래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조금만 해도 숨차서 네. 그럴 텐데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라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라이브만을 위한 디렉터가 또 붙고 그 훈련도 해요. 그 훈련을 하면서 이제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이 친구들이 무대 위에서 정말 최상의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게도 이걸 소화했던 친구들이 무대에서 참 멋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죠. 라이브 퍼포먼스에서 사실 그 디렉팅을 하는 것과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때 디렉은 완전히 또 다른 부분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완전 달라요. 완전. 특히 또 야외 같은 경우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이지 리스닝이라는 이 대세 때문에 생긴 좀 원인이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노래를 할 때랑 말을 할 때랑 이제 발성하는 게 좀 다른데, 이지 리스닝은 보통 말하는 소에 기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은 되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운드가 나서 음색이나 이런 표현들이 되게 좋은 반면, 이게 노래하는 가창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역을 고르게 왔다 갔다 하거나 다이나믹을 잘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세팅이 잘 돼 있거나 이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말하는 듯이 노래하는 것들, 이지 리스닝의 싱잉이 되게 쉬워지는데, 이제 밖에서 세팅이 이제 달라지고 매번 환경이 달라지는 상태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고 불안한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걸 가져오게 돼요. 약간 양면성이 있긴 해요. 어떤 멤버는 이 곡에 음색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멤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멤버는 이 음색과는 좀 거리가 있는 멤버가 있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멤버들 같은 경우는 음색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냥 시도해서 노래를 가창하기는 쉽지만, 이제 음색이 비슷한 이 음악의 세팅이 안 된